안녕하세요. 유성매직의 진행자 한윤아. 강무성입니다. 오늘은 한 가게를 책임지고 계신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에그머니의 류한진 셰프님과 함께 요리에 대한 이야기와 다양한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요리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꿈꾸게 된 계기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생 라면을 끓여줬는데 네. 그 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고 이 라면이 너무 맛있었구나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다가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시 활동을 이제 요리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적성이 좀 맞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라면으로 시작해가지고 요리 활동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요리사라는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하이트 호텔에서 일하셨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이신가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는 이제 가장 힘들던 것이 언어죠. 언어가 조금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하는데 많이 힘들었었고 이제 제가 직급을 너무 낮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는 거의 요리를 못했어요. 그냥 한국에 와서는 그냥 진짜 집만 날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한국의 폐쇄적인 그 요리사 문화 처음에 와가지고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밑바닥 생활을 하는 게 그게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게 참 버티는 데 힘들었었어요. 그러면 그 힘든 점을 어떻게 이겨내시게 됐나요? 한 1년만 버텨보자. 한 1년만 해보자. 1년만 버텨보자. 그러니까 딱 리미트를 걸었어요. 딱 어디든지 1년 이상은 해보자. 1년만 버텨보자. 딱 이런 마인드를 했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대체적인 꿈이 없었어요. 저는 요리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뭐 유튜버나 뭐 아니면은 다른 다양한 꿈을 꿀 텐데 저는 그냥 요리사 맹목적인 요리사 꿈? 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계속 요리 하나 그런 걸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게 이름을 왜 에그머니로 정하시게 됐나요? 일단 그 계란으로 오믈렛이 한참 유명했던 그 시즌이 있었어요. 계란 요리가 막 뭐 회오리 오믈렛, 무슨 뭐 물결 오믈렛, 무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계란 요리가 되게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계란으로 한번 승부를 보자.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게를 가지고 형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에그머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술 먹다가. 그래서 야, 에그머니 어때? 너 너무 좋은 거야. 막 여러 가지 장면을 쫙 펴놓고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에그머니라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에그머니라는 상호가. 그래가지고 이제 에그머니라는 그 상호는 너무 좋지만 누구나 하는 상호고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가게 자체 이름은 좋으나 약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현재 그런 가게예요. 메인 메뉴가 오믈렛이라고 했는데 혹시 가장 자신 있는 오믈렛 요리 그런 게 있으실까요? 가장 자신 있는 거는 뭐 치즈 오믈렛 그리고 명란 오믈렛 그리고 솔직히 다 자신 있어요. 오믈렛은 계란 요리는 하도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약간 계란 요리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좋아할 수 있는 이 메뉴가 계란이다 보니까 계란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호텔에서 일하시다가 가게를 차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호텔을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SK 회장님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바로 가게를 연 게 아니라 이제 회사가 이제 그 SK 회장님 밑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회장님 이제 VIP 라운지라고 그 요즘 이제 김영란법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외부에서 돈을 지출해서 그 먹는 게 그 불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자체 건물 안에다가 라운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외부인을 초청해서 만드는 그런 그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맨날 식사를 라운지에서 먹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SK 출근을 했을 때 쉬는 날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릉동에서 아는 형 밑에서 이제 알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가게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너 가게 해볼래? 그래서 이제 덜컥 가게를 이제 양도를 받아가지고 하게 된 거죠. 그 가게 인테리어도 직접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네네. 아이디어도 다 짜시고 혼자서 네. 다 하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컨셉은 첫 번째는 플랜테리어라고 이제 식물을 이제 주로 이제 하자. 왜냐면 처음에 가게를 왔을 때 그 꽃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꽃집이어가지고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꽃집에 있는 거를 좀 활용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저도 누구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제가 모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돈도 솔직히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인테리어는 플랜테리어다. 그 기존에 있는 걸 좀 활용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구나 화분 뭐 그리고 이제 조화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직접 하고 그리고 이케아를 가면은 그런 인테리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케아 아마 가보셨으면은 와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렇게 되게 그런 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성수동 그리고 뭐 종로 우리나라의 핫플레이스나 이런 데 가면은 요거 요렇게 하면 좀 괜찮겠다, 요거 요렇게 하면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좀 많이 익혔다가 돈이라는 게 인테리어는 해보니까 뭐 1,000만 원 들어갈 인테리어를 100만 원으로 줄일 수도 있고 100만 원 들어갈 인테리어를 10만 원으로 줄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다양하게 많이 보고 인터넷으로 비교해가지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좀 더 저렴한 방식으로 할지 고민도 많이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인테리어 시작했죠. 저도 에그머니 가봤는데 되게 음식도 맛있고 이쁘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요리사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어떤 해주고 싶으신 말이 하나 있으신가요? 요리사를 꿈꾸는 분들한테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바를 하시겠지만 요즘은 보통 8시간 정도 이렇게 맞춰서 일하는 데가 많고 10시간 이렇게 일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요리사라는 직업에 들어오면은 하루에 막 16시간, 진짜 20시간, 10시간 정말 고되게 노동을 하루하루 하는 진짜 힘든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각오를 조금 마음을 요리사를 이제 들어갈 때 겉에서 보이는 진짜 요리하는 그런 모습을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과정이 진짜 정말 그걸 다 견뎌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견디고 시간적으로도 되게 많이 그거를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요리사라는 거는 들어오면은 마음 단단히 먹고 약간 정말 내 꿈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일할 때 아침 7시부터 3시까지 호텔에서 이제 아침 점심을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4시까지 일식당을 갔어요. 그 4시부터 해가지고 밤 11시까지 12시까지 또 일을 했어요. 그렇게 미국 생활을 했었는데 뭐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 어째부터 그 배웠던 스킬들이 나중에 내 재산들이 되고 그 많이 내가 남들이 한 10년 할 걸 한 5년으로 단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많이 한다고 해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 만큼 이제 보상은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냥 진짜 쉽지 않다. 마음 단단히 먹고. 오늘 에그머니의 류한순 셰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셰프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에그머니!